엄마 이거 뭐예요? 뭐가? 이 진단서요.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나와요.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나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걸 느꼈다. 아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3년 가을, 내 나이 76이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수진이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엄마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이라니? 이 아파트요. 그리고 통장들. 엄마 혼자 관리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한데. 엄마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진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1990년 봄. 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처음 본 며느리감은 단정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한다던 수진이는 말씨도 곱고 웃는 얼굴도 예뻤다. 우리 민수가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민수가 28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였다. 보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으로 강남 변두리 작은 아파트를 샀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다.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 엄마 좀 편하게 해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다. 수진이네 집안은 대구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다. 수진이 부모님은 식장에서 딱 한 번 만났다.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집이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셋이 살기로 했다. 나는 작은 방을 쓰고 안방은 신혼부부에게 내줬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니. 그래도 주말엔 제가 할게요. 처음 몇 달은 그랬다. 수진이는 주말이면 부엌에 들어와 이것저것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보였다. 1991년 여름.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래,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나는 기뻤다.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겠다. 응, 몸조리 잘해야지.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 현장 사무직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나는 청소 일을 더 늘렸다. 손주가 태어나면 분유가,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수진이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다녀온 뒤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수진이는 침대에서 TV를 봤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응, 잠깐만. 어머니, 배고픈데 뭐 좀 해주세요. 뭐 먹고 싶은데? 과일이요. 딸기. 겨울이었다. 딸기는 비쌌다. 나는 시장에 가서 제일 싼 걸 골랐다. 어머니,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 미안하다. 내일 다른 거 사올게. 1992년 봄. 아들이 태어났다. 준호.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산후조리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산후조리원? 네, 요즘 애 낳은 사람들 다 가요. 2주만요. 얼마나 하는데?
200만 원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2주에 200만 원이라니. 그냥 집에서 조리하면 안 되겠니? 내가 다 해줄게.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산후조리를 모르세요. 제대로 안 하면 평생 아파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수진이 건강이 중요하잖아. 그냥 보내주자. 민수야, 그 돈이면 엄마 통장에 돈 좀 있잖아. 이번만. 나는 통장을 깨서 200만 원을 줬다. 남편 사고 보상금의 마지막 잔액이었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다. 나는 집에서 준호를 돌봤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걸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일을 다녀와도 낮에는 아기를 봤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2주 후 돌아온 수진이는 살이 올라 얼굴이 윤기 있었다. 조리원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도 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준호 키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엄마가 키워야죠. 하지만 수진이는 아침 9시에 일어났다. 준호는 새벽 5시부터 울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어머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라도 자야 해요. 산후 우울증 온대요. 그래, 푹 쉬어. 나는 준호를 업고 청소 일을 다녔다. 건물 관리인은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내가 사정하자 그냥 두었다. 1994년 가을. 어머니, 둘째 생겼어요. 그래.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3살이었다. 수진이는 다시 임신했다. 어머니, 이번엔 산후조리원 4주 다녀올게요. 첫째 때 2주는 너무 짧았어요. 4주면 400만 원이요. 어머니, 이번엔 꼭 제대로 조리하고 싶어요. 나는 또 통장을 깼다. 이번엔 내가 청소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딸 지은이가 태어났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 4주 있었다. 나는 준호와 지은이를 돌봤다. 3살배기와 갓난아기. 청소일은 계속했다. 어머니, 애들 키우려면 이 집은 너무 좁아요. 그래. 방 3개짜리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준호도 이제 방 따로 있어야 하고. 이사 가려면 돈이. 어머니, 이 집 팔면 되잖아요. 이 집을? 네, 지금 집 팔고 조금만 보태서 평수 넓은 데로 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애들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도 손주들 위해서라면 그러라고 하셨을 거야.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는 1995년 봄에 했다. 같은 단지 4방 3개짜리로 옮겼다. 집값 차액 3천만 원은 내가 댔다. 청소 일을 5년간 하며 모은 돈이었다. 새집 등기는 민수 앞으로 했다. 어머니,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냥 민수 오빠 이름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 집이나 어머니 집이나 똑같죠.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998년 겨울. 어머니, 저 학원 차리려고요. 학원? 네, 영어 학원이요. 요즘 애들 영어 교육 열풍이잖아요. 제가 영어 좀 하거든요. 수진이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학원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수익 나면 어머니 용돈도 드릴게요. 5천만 원을 어디서? 어머니 통장에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7천만 원 정도 되던데요. 나는 놀랐다. 수진이가 내 통장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면서 모으신 거라고. 그건 나중에 준호 지은이 대학 갈 때 쓰려고. 어머니, 학원 되면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애들 대학은 저희가 보내죠.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민수가 거들었다. 엄마, 수진이 하고 싶다는데 한번 해보게 해주자. 요즘 영어학원 대박 난다잖아. 나는 5천만 원을 줬다. 학원은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IMF 때문에 학원 다닐 애들이 없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투자금은 다 날아갔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수진이는 눈물을 보였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수진이는 새 차를 샀다. BMW 3 시리즈. 어머니, 이건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산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01년 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 준호 영재학원 보내려고요. 영재학원? 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좋은 대학 가요. 학원비가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요. 준호 지은이 둘 다 보내면 300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300만 원? 네, 근데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어디서. 어머니, 통장에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손주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매달 200만 원씩 수진이에게 줬다. 2년이 지나자 내 통장은 바닥났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일 좀 하세요. 일? 네, 집에서 놀지만 마시고요. 요즘 어르신들 재취업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일흔이었다. 청소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아파트 경비 자리 알아봤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준대요. 경비? 네, 어머니 나이에 딱 맞는 일이에요. 나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달에 120만 원. 그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들어갔다. 2005년 여름. 어머니, 우리 집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네, 애들도 크고 민수 오빠도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방이 부족해요. 지금도 방 3개인데 어머니 방이 제일 크잖아요. 그 방을 민수 오빠 서재로 쓰고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작은 방? 네, 다용도실 옆에 창고 있잖아요. 거기 조금만 정리하면 방 하나 나와요. 거기는 창문도 없는데. 환풍기 달아드릴게요. 어머니는 주무실 때만 쓰시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한데 내가 집에서 일 좀 해야 해서 조금만 양보해줘. 나는 다용도실 옆 3평짜리 창고로 들어갔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다. 환풍기 소리가 밤새 윙윙거렸다. 2008년 겨울. 어머니, 무릎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수진이는 친절했다.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수술비가 얼마예요? 한쪽에 500만 원입니다. 양쪽 다 하시면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어머니, 건강보험 되니까 실제론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돈 좀 모아뒀어요. 제가 낼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다. 수술은 잘 됐다. 3개월 후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그때 수술비 제가 300만 원 냈잖아요. 응. 저희 애들 학원비랑 합쳐서 매달 50만 원씩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경비 월급 120만 원 받으시잖아요. 생활비로 70만 원 쓰시고 5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쓸 돈이. 어머니 뭐 쓰실 때 있어요?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나는 매달 50만 원씩 수진이에게 줬다. 6년이 걸렸다. 2012년 봄,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 준호 과외 선생님 붙여야 해요. 과외? 네, 대학 가려면 필수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지은이도 곧 중학생 되면 과외해야 하고요. 어머니, 경비일 말고 다른 일도 좀 하세요. 내가 이제 80인데 무슨 일을. 요즘 노인 일자리 많아요. 폐지 주우시는 분들도 한 달에 50만 원씩 벌던데요. 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경비일 끝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었다. 그 돈도 생활비로 들어갔다. 2015년 가을, 어머니, 준호 대학 등록금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한 달에 40만 원. 그건 내 노후 생활비인데. 어머니, 노후 생활비는 저희가 드리잖아요. 방도 주고 밥도 주고. 연금은 손주 교육비로 쓰세요. 나는 국민연금을 통째로 수진이에게 줬다. 2018년 여름, 나는 85이었다. 경비일도 폐지 줍는 일도 할 수 없었다. 무릎이 다시 나빠졌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 가세요. 복지관? 네, 거기 가면 어르신들 프로그램 많아요. 식사도 주고. 밥은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 어머니, 저희 식사비 부담되거든요. 복지관 가시면 점심은 거기서 해결하시잖아요. 나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돌아왔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은 혼자 먹었다. 수진이네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먹었다. 어머니는 따로 드세요. 저희는 늦게 먹거든요. 나는 부엌 작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다. 복지관이 문을 닫았다. 어머니, 그냥 방에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방에만 있으라고? 네, 어머니 나이에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요. 나는 3평짜리 방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만 나왔다. 어머니, 식사는 방에서 드세요. 저희랑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수진이는 쟁반에 밥을 담아 내 방문 앞에 두고 갔다. 나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다. 2022년 겨울.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세요. 그래? 네, 어제도 물어보신 거 오늘 또 물어보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수진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신경과였다. 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100에서 7씩 빼라고도 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십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나는 멍했다. 치매라니. 수진이는 진단서를 챙겼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통장? 네, 만약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면 통장 관리 못 하시잖아요. 나 아직 멀쩡한데. 어머니,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를 어떻게? 어머니 명의 통장 다 해지하고 제 통장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제가 관리하기 편하죠. 내 통장을 내 통장으로?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돈 제가 잘 관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왜요, 어머니? 통장은 내 거야.
내가 관리할게.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치매 환자가 어떻게 통장을 관리해요? 나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진단 나왔잖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중에 어머니가 실수로 돈 다 날리시면 어떡해요?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23년 봄. 어머니, 집 명의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집 명의? 네, 이 집 어차피 민수 오빠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내 이름으로? 네, 어머니. 저도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하지만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준호 지은이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도 덜 나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세금 문제도 있고. 민수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도 넘었어. 이제는 우리 생각 좀 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세요. 나중에 어머니 치매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진이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 진명에 좀 정리하시죠. 어머니, 통장 좀 옮기세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점점 지쳐갔다. 2023년 여름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말했다. 박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가 통장을 달라고 한다는 것,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한다는 것. 김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언니, 그거 이상해요. 뭐가? 치매 진단 나왔다고 해서 재산 정리하자는 거요. 제 조카가 변호사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변호사까지는 언니, 혹시 모르잖아요. 확인만 해보세요. 나는 김할머니 조카를 만났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할머니, 치매 진단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나는 수진이가 챙긴 진단서를 꺼냈다. 변호사는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이거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아니에요. 네,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간이 검사 결과예요. 게다가 치매 초기도 아니고 경도인지장애로 나와 있어요. 경도인지장애요? 네, 치매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예요. 치매하고는 달라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나 치매 아니에요? 정확한 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치매라고 진단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치매라고 했는데 혹시 며느리분이 재산 이야기를 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 이야기, 진명의 이야기. 변호사 얼굴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이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30년 살았어도 재산 문제는 달라요.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혼자 가시지 말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나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할머니, 치매 아니십니다. 정말요? 네, 나이에 비해 인지기능이 정상이에요. 단지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인데 이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나는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쁘면서도 화가 났다. 수진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2023년 가을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반겼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병원? 어디 아프세요? 나는 진단서를 꺼냈다. 다시 검사받았어. 왜요? 내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려고.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치매 아니래. 나는 진단서를 수진이 앞에 내밀었다. 정상이래.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건망증일 뿐이래. 수진이는 진단서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수지나.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니? 거짓말이요? 전 그냥 병원에서 들은 대로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했다며? 근데 진단서엔 경도인지장애라고 나와 있더라. 그것도 치매가 아니라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저도 잘 몰라서 3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 내 통장 달라고 했지? 진명에 바꾸자고 했지? 내가 치매라서 판단력이 없다고 했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걱정. 내 재산이 걱정됐겠지. 나는 소리쳤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뭘? 내 마누라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내가 치매도 아닌데 치매라고 속인 거. 민수는 수진이를 쳐다봤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저는 너도 똑같아. 나는 민수를 향해 소리쳤다. 30년 동안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데, 내 결혼할 때, 애들 낳을 때, 학원비, 수술비, 대학 등록금. 내가 번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너희한테 줬잖아. 엄마 나는 3평짜리 방에서 자고 혼자 밥 먹고 폐지 주워서 생활비 됐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뺏으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을 속이고 미안하다고?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너희한테 뭐였니? 수진이가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넓혀야 하고 그래서 날 속였어?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수진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자기 집 사는데 저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뺏으려고 했어? 빼는 게 아니라 제 몫을 받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으면 당연히 권리가 있죠. 나는 수진이를 쳐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산후조리원, 학원, 차, 집 다 내 돈으로 한 거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져가려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당장 나가. 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내 집? 이 집은 내 남편이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등기는 민수 오빠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내가 꼬드긴 거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나 변호사한테 들었어. 이 집 원래 4명이었는데 등기를 민수 이름으로 바꾼 건 무효래. 내가 동의한 게 아니라 내가 속여서 한 거니까.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받은 돈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대. 30년 동안 받은 거 계산하면 최소 2억은 넘는데.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내가 피해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거라고.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대화로 풀자. 법까지 갈 필요 없잖아. 대화? 30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대화야?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나간다. 당장. 어머니, 안 나가면 경찰 불러. 수진이는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30년? 그래, 30년 동안 너희한테 이용만 당했지. 어머니도 우리한테 밥 먹고 잘 곳 있었잖아요. 3평짜리 방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빵. 그것도 혼자 먹으라고 했잖아. 방. 창고를 방이라고 줬잖아. 그래도 저희가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내가 너희 밥하고 애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돈까지 다 됐는데?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준호 지은이도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민수가 따라 들어왔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민수야.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너 언제부터 나를 버린 거야? 엄마,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내 마누라 편만 들었니? 엄마,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힘들었어? 나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나는 너 때문에 평생을 살았어. 내 아버지 없이도 너만은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젠 안다.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짐을 들고 나왔다. 수진이가 막아섰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빌게요. 비는 건 법원에서 해. 나는 수진이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2023년 10월. 나는 복지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변호사와 상담을 계속했다. 할머니, 집 등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원래 소유주였고 며느리의 기망에 의해 명의가 변경됐으니까요. 그럼 집을 다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며느리에게 준 돈도 증거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거요?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증인 등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을 시작했다. 진명의 환원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줘. 왜? 우리 완전히 망해. 이렇게 되면 준호 지은이 대학도 못 보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나 내 아들이잖아. 아들? 너는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니? 민수는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엄마,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이야. 제발. 아들이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2024년 봄. 재판은 6개월이 걸렸다. 결과는 내 승소였다.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다. 수진이가 30년간 받아간 돈 중 증명 가능한 금액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민수네 가족은 집에서 나갔다. 월세 빌라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나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 30년 만에 안방을 썼다. 창문이 컸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하지만 집은 너무 넓었다. 혼자 살기엔. 가끔 민수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준호와 지은이도 한두 번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 엄마한테 받아라. 아이들은 울며 돌아갔다. 2024년 여름.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다. 어머니,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민수 오빠는 우울증으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준호 지은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너희가 나 생각했을 때 도와주지. 어머니. 수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2025년 겨울. 나는 지금도 그 집에 혼자 산다. 복지관에 다니고 가끔 김할머니를 만나 차를 마신다. 박 언니, 후회 안 해요? 뭐가? 그래도 가족인데. 용서해주지 그래요. 후회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래도 언니 혼자 사시잖아요. 혼자 사는 게 뭐 어때? 30년 동안 가족이랑 살아도 혼자였는데. 김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나중에 아프면 누가 돌봐줘요? 내가 알아서 하지.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가끔 궁금하긴 하다. 민수는 잘 지내는지, 준호와 지은이는 대학에 잘 다니는지. 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그들도 연락하지 않는다. 30년 동안 같이 살았지만 결국 남인 거였다. 나는 이제 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는 것과 이용당하는 것의 차이를. 그리고 너무 늦게 안 것도 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적어도 지금은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햇빛을 보며 잠든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온다. 3평짜리 창고가 아니라 넓은 안방의 큰 창으로. 혼자 밥을 먹지만 더 이상 부엌 작은 테이블이 아니라 거실 큰 테이블에서 먹는다. 가끔 쓸쓸하지만 30년 동안 느낀 외로움보다는 낫다. 그때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더 외로웠으니까. 엄마, 이거 뭐예요? 뭐가? 이 진단서요. 치매 초기 진단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그럼 우리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이런 중요한 걸. 나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아진 걸 느꼈다. 아들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23년 가을, 내 나이 76이었다. 엄마 앉으세요.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수진이가 거실 소파를 가리켰다. 나는 천천히 앉았다. 민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엄마 재산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재산이라니? 이 아파트요. 그리고 통장들. 엄마 혼자 관리하시다가 실수하시면 어떡해요. 나 아직 정신 멀쩡한데 엄마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괜찮으셔도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죠. 수진이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1990년 봄어머니, 저 수진이에요. 처음 본 며느리감은 단정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한다던 수진이는 말씨도 곱고 웃는 얼굴도 예뻤다. 우리 민수가 부족한데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남편은 민수가 28일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공사장 인부로 일하다가 덤프트럭에 치였다. 보상금으로 받은 8천만 원으로
강남 변두리 작은 아파트를 샀다. 민수를 대학까지 보내려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 밤에는 건물 청소를 했다. 엄마, 나 수진이랑 결혼하고 싶어?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엄마가 고생 많이 하셨잖아. 이제 며느리 들어오면 엄마 좀 편하게 해줄게. 민수는 그렇게 말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했다. 수진이네 집안은 대구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했다. 수진이 부모님은 식장에서 딱 한 번 만났다.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신혼집은 우리 집이었다.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셋이 살기로 했다. 나는 작은 방을 쓰고 안방은 신혼부부에게 내줬다. 어머니, 제가 요리 배워서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너는 직장 다니느라 힘들잖니. 그래도 주말엔 제가 할게요. 처음 몇 달은 그랬다. 수진이는 주말이면 부엌에 들어와 이것저것 만들었다. 서툴렀지만 정성이 보였다. 1991년 여름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그래, 정말?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나는 기뻤다. 손주를 본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이제 일 그만두고 집에서 쉬어야겠다. 응, 몸조리 잘해야지. 민수는 중견 건설회사 현장 사무직이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꾸준했다. 나는 청소 일을 더 늘렸다. 손주가 태어나면 분유가, 기저귀 값이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했다. 어머니, 미역국 끓여주실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해줄게. 저 입덧이 너무 심해서요. 수진이는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다녀온 뒤 집안일을 했다. 설거지, 빨래, 청소. 수진이는 침대에서 TV를 봤다. 어머니, 물 좀 갖다 주세요. 응, 잠깐만. 어머니, 배고픈데 뭐 좀 해주세요. 뭐 먹고 싶은데? 과일이요. 딸기. 겨울이었다. 딸기는 비쌌다. 나는 시장에 가서 제일 싼 걸 골랐다. 어머니, 이거 너무 쉬워요. 그래, 미안하다. 내일 다른 거 사올게. 1992년 봄아들이 태어났다. 준호. 3.2kg의 건강한 사내아이였다. 어머니,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산후조리원 좀 보내주시면 안 될까요? 산후조리원? 네, 요즘 애 낳은 사람들 다 가요. 2주만요. 얼마나 하는데? 200만 원이요. 나는 깜짝 놀랐다. 2주에 200만 원이라니. 그냥 집에서 조리하면 안 되겠니? 내가 다 해줄게.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요즘 산후조리를 모르세요. 제대로 안 하면 평생 아파요.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수진이 건강이 중요하잖아. 그냥 보내주자. 민수야, 그 돈이 며느엄마 통장에 돈 좀 있잖아. 이번만. 나는 통장을 깨서 200만 원을 줬다. 남편 사고 보상금의 마지막 잔액이었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서 2주를 보냈다. 나는 집에서 준호를 돌봤다. 밤마다 깨서 우는 아기를 안고 거실을 걸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청소 일을 다녀와도 낮에는 아기를 봤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2주 후 돌아온 수진이는 살이 올라 얼굴이 윤기 있었다. 조리원 음식 정말 맛있었어요. 어머니도 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내가 준호 키울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엄마가 키워야죠. 하지만 수진이는 아침 9시에 일어났다. 준호는 새벽 5시부터 울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아기를 안았다.
어머니, 제가 밤에 잠을 못 자서 낮에라도 자야 해요. 산후 우울증 온대요. 그래, 푹 쉬어. 나는 준호를 업고 청소 일을 다녔다. 건물 관리인은 처음엔 눈살을 찌푸렸지만 내가 사정하자 그냥 두었다. 1994년 가을 어머니 둘째 생겼어요. 그래, 이번엔 딸이었으면 좋겠어요. 준호는 3살이었다. 수진이는 다시 임신했다. 어머니, 이번엔 산후조리원 4주 다녀올게요. 첫째 때 2주는 너무 짧았어요. 4주면 400만 원이요. 어머니, 이번엔 꼭 제대로 조리하고 싶어요. 나는 또 통장을 깼다. 이번엔 내가 청소 일하며 모은 돈이었다. 딸 지은이가 태어났다. 수진이는 산후조리원에 4주 있었다. 나는 준호와 지은이를 돌봤다. 3살 배기와 갓난아기. 청소 일은 계속했다. 어머니, 애들 키우려면 이 집은 너무 좁아요. 그래, 방 3개짜리로 이사 가면 안 될까요? 준호도 이제 방 따로 있어야 하고. 이사 가려면 돈이 어머니, 이 집 팔면 되잖아요. 이 집을? 네, 지금 집 팔고 조금만 보태서 평수 넓은 데로 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애들 생각하면 그게 나을 것 같아.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도 손주들 위해서라면 그러라고 하셨을 거야.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이사는 1995년 봄에 했다. 같은 단지 4방 3개짜리로 옮겼다. 집값 차액 3천만 원은 내가 댔다. 청소 일을 5년간 하며 모은 돈이었다. 새집 등기는 민수 앞으로 했다. 어머니, 나중에 상속세 문제도 있고 그냥 민수 오빠 이름으로 하는 게 나아요. 그래도 어머니, 걱정 마세요. 민수 오빠 집이나 어머니 집이나 똑같죠.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998년 겨울 어머니, 저 학원 차리려고요. 학원? 네, 영어 학원이요. 요즘 애들 영어 교육 열풍이잖아요. 제가 영어 좀 하거든요. 수진이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했다. 학원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 텐데. 5천만 원 정도요. 어머니,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나중에 수익 나면 어머니 용돈도 드릴게요. 5천만 원을 어디서 어머니 통장에 있잖아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7천만 원 정도 되던데요. 나는 놀랐다. 수진이가 내 통장을 어떻게 알았을까? 민수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하시면서 모으신 거라고. 그건 나중에 준호 지은이 대학 갈 때 쓰려고 어머니. 학원 되면 더 많이 벌어요. 그럼 애들 대학은 저희가 보내죠. 어머니는 그냥 편히 쉬세요. 민수가 거들었다. 엄마, 수진이 하고 싶다는데 한번 해보게 해주자. 요즘 영어학원 대박 난다잖아. 나는 5천만 원을 줬다. 학원은 3년 만에 문을 닫았다. 어머니,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IMF 때문에 학원 다닐 애들이 없어요. 그래, 어쩔 수 없지. 투자금은 다 날아갔어요. 미안해요, 어머니. 수진이는 눈물을 보였다. 나는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3개월 후 수진이는 새 차를 샀다. BMW 3 시리즈. 어머니, 이건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산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2001년 봄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 준호 영재학원 보내려고요. 영재학원? 네,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야 좋은 대학 가요. 학원비가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요. 준호 지은이 둘 다 보내면 300만 원. 나는 깜짝 놀랐다. 300만 원? 네, 근데 어머니가 좀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민수 오빠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내가 지금 일도 안 하는데 어디서 어머니 통장에 아직 좀 남아있잖아요. 그건 내 노후 자금인데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게요. 손주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민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매달 200만 원씩 수진이에게 줬다. 2년이 지나자 내 통장은 바닥났다.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일 좀 하세요. 일? 네, 집에서 놀지만 마시고요. 요즘 어르신들 재취업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일흔이었다. 청소 일은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무릎이 너무 아팠다. 아파트 경비 자리 알아봤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준대요. 경비? 네, 어머니 나이에 딱 맞는 일이에요. 나는 아파트 경비로 일하기 시작했다.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한 달에 120만 원. 그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들어갔다. 2005년 여름. 어머니, 우리 집 좀 늘려야 할 것 같아요. 집을? 네, 애들도 크고 민수 오빠도 재택근무 많이 하는데 방이 부족해요. 지금도 방 3개인데 어머니 방이 제일 크잖아요. 그 방을 민수 오빠 서재로 쓰고 어머니는 작은 방으로 가시면 안 될까요? 작은 방? 네, 다용도실 옆에 창고 있잖아요. 거기 조금만 정리하면 방 하나 나와요. 거기는 창문도 없는데 환풍기 달아드릴게요. 어머니는 주무실 때만 쓰시잖아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미안한데 내가 집에서 일 좀 해야 해서 조금만 양보해줘. 나는 다용도실 옆 3평짜리 창고로 들어갔다. 침대 하나 놓으면 꽉 찼다. 환풍기 소리가 밤새 윙윙거렸다. 2008년 겨울. 어머니, 무릎 수술 받으셔야 할 것 같아요. 괜찮아. 아니에요. 병원 가보세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수진이는 친절했다.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다. 수술비가 얼마예요? 한쪽에 500만 원입니다. 양쪽 다 하시면 1000만 원이고요. 1000만 원. 어머니, 건강보험 되니까 실제론 3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 제가 돈 좀 모아뒀어요. 제가 낼게요. 수진이는 그렇게 말했다. 수술은 잘 됐다. 3개월 후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그때 수술비 제가 300만 원 냈잖아요. 응. 저희 애들 학원비랑 합쳐서 매달 50만 원씩 갚아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 경비 월급 120만 원 받으시잖아요. 생활비로 70만 원 쓰시고 50만 원만 주세요. 그럼 내가 쓸 돈이... 어머니 뭐 쓰실 때 있어요? 저희가 다 해드리는데. 나는 매달 50만 원씩 수진이에게 줬다. 6년이 걸렸다. 2012년 봄. 준호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어머니, 준호 과외 선생님 붙여야 해요. 과외? 네, 대학 가려면 필수예요. 한 달에 200만 원이요. 200만 원? 지은이도 곧 중학생 되면 과외해야 하고요. 어머니, 경비일 말고 다른 일도 좀 하세요. 내가 이제 80인데 무슨 일을. 요즘 노인 일자리 많아요. 폐지 주우시는 분들도 한 달에 50만 원씩 벌던데요. 나는 폐지를 줍기 시작했다. 경비일 끝나고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벌었다. 그 돈도 생활비로 들어갔다. 2015년 가을. 어머니, 준호 대학 등록금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돈이 어디 있니? 어머니, 국민연금 받으시잖아요. 한 달에 40만 원. 그건 내 노후 생활비인데. 어머니 노후 생활비는 저희가 드리잖아요. 방도 주고 밥도 주고. 연금은 손주 교육비로 쓰세요. 나는 국민연금을 통째로 수진이에게 줬다. 2018년 여름. 나는 85이었다. 경비일도
폐지 줍는 일도 할 수 없었다. 무릎이 다시 나빠졌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지 말고 복지관 가세요. 복지관? 네, 거기 가면 어르신들 프로그램 많아요. 식사도 주고 밥은 여기서 먹으면 되는데. 어머니, 저희 식사비 부담되거든요. 복지관 가시면 점심은 거기서 해결하시잖아요. 나는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다. 아침 9시에 나가서 오후 5시에 돌아왔다.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었다. 집에 돌아오면 저녁은 혼자 먹었다. 수진이네 가족은 거실에서 함께 먹었다. 어머니는 따로 드세요. 저희는 늦게 먹거든요. 나는 부엌 작은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다. 2020년 봄, 코로나가 터졌다. 복지관이 문을 닫았다. 어머니, 그냥 방에 계세요. 밖에 나가시면 안 돼요. 방에만 있으라고? 네, 어머니 나이에 코로나 걸리면 큰일 나요. 나는 3평짜리 방에서 하루를 보냈다.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에만 나왔다. 어머니, 식사는 방에서 드세요. 저희랑 같이 먹으면 위험해요. 수진이는 쟁반에 밥을 담아 내 방문 앞에 두고 갔다. 나는 혼자 방에서 밥을 먹었다. 2022년 겨울. 어머니, 요즘 자꾸 같은 말씀 반복하세요. 그래. 네, 어제도 물어보신 거 오늘 또 물어보시고. 병원 한번 가보세요. 수진이가 나를 병원에 데려갔다. 신경과였다. 검사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 오늘이 며칠인지, 대통령이 누군지, 100에서 7씩 빼라고도 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이십니다. 치매요? 네, 아직 초기라 진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나는 멍했다. 치매라니. 수진이는 진단서를 챙겼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돌봐드릴게요. 집에 돌아오자마자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이제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통장? 네, 만약 어머니 치매가 심해지면 통장 관리 못 하시잖아요. 나 아직 멀쩡한데. 어머니, 병원에서 치매라고 했잖아요. 지금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아. 정리를 어떻게? 어머니 명의 통장 다 해지하고 제 통장으로 옮기면 돼요. 그럼 제가 관리하기 편하죠. 내 통장을 내 통장으로?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어머니 돈 제가 잘 관리할게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안 돼. 왜요, 어머니? 통장은 내 거야. 내가 관리할게.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치매 환자가 어떻게 통장을 관리해요? 나 치매 아니야. 병원에서 진단 나왔잖아요. 수진이 목소리가 높아졌다. 어머니, 고집 피우지 마세요. 나중에 어머니가 실수로 돈 다 날리시면 어떡해요?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왜? 나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다.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다. 좋아요. 그럼 어머니 마음대로 하세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2023년 봄. 어머니, 집 명의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집 명의? 네, 이 집 어차피 민수 오빠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상속 문제 복잡해지니까 미리 제 이름으로도 올려놓으면 어떨까요? 내 이름으로? 네, 어머니. 저도 이 집에서 30년 넘게 살았잖아요. 당연히 권리가 있죠. 하지만 어머니, 어차피 나중에 준호 지은이가 상속받을 집인데 미리 정리해두는 게 세금도 덜 나와요.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수진이 말이 맞아. 세금 문제도 있고. 민수야, 이 집은 내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도 넘었어. 이제는 우리 생각 좀 해야지.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 판단력이 흐려지기 전에 빨리 처리하세요. 나중에 어머니 치매 심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수진이는 매일 같은 말을 했다. 어머니, 진명에 좀 정리하시죠. 어머니, 통장 좀 옮기세요. 어머니,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나는 점점 지쳐갔다. 2023년 여름, 어느 날 복지관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말했다. 박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무슨 일 있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다. 며느리가 통장을 달라고 한다는 것,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한다는 것. 김할머니 얼굴이 굳었다. 언니, 그거 이상해요. 뭐가? 치매 진단 나왔다고 해서 재산 정리하자는 거요. 제 조카가 변호사인데 한번 상담받아 보세요. 변호사까지는. 언니, 혹시 모르잖아요. 확인만 해보세요. 나는 김할머니 조카를 만났다. 젊은 여자 변호사였다. 할머니, 치매 진단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나는 수진이가 챙긴 진단서를 꺼냈다. 변호사는 진단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할머니, 이거 정확한 검사 결과가 아니에요. 네. 치매 진단을 받으려면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건 간이 검사 결과예요. 게다가 치매 초기도 아니고 경도인지장애로 나와 있어요. 경도인지장애요? 네, 치매가 아니라 나이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기억력 감퇴예요. 치매하고는 달라요. 나는 깜짝 놀랐다. 그럼 나 치매 아니에요? 정확한 건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 받아보셔야 하는데 이 정도로는 치매라고 진단할 수 없어요. 며느리가 치매라고 했는데 혹시 며느리분이 재산 이야기를 하셨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통장 이야기, 진명의 이야기. 변호사 얼굴이 심각해졌다. 할머니, 이거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요. 며느리분이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 없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할머니 30년 살았어도 재산 문제는 달라요. 일단 정밀 검사부터 받아보세요. 혼자 가시지 말고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나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MRI 혈액 검사, 인지기능 검사.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다. 할머니, 치매 아니십니다. 정말요? 네, 나이에 비해 인지기능이 정상이에요. 단지 가끔 깜빡하시는 정도인데 이건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거예요. 나는 진단서를 받아들었다. 정상이라고 적혀 있었다. 집에 돌아가는 길, 나는 복잡한 심정이었다. 기쁘면서도 화가 났다. 수진이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2023년 가을, 집에 도착하자 수진이가 반겼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병원. 병원? 어디 아프세요? 나는 진단서를 꺼냈다. 다시 검사 받았어. 왜요? 내가 정말 치매인지 확인하려고. 수진이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요? 치매 아니래. 나는 진단서를 수진이 앞에 내밀었다. 정상이래. 나이 들면 누구나 겪는 건망증일 뿐이래. 수진이는 진단서를 보더니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수진아. 나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 나한테 왜 거짓말했니? 거짓말이요? 전 그냥 병원에서 들은 대로. 병원에서 치매 초기라고 했다며? 근데 진단서엔 경도인지장애라고 나와 있더라. 그것도 치매가 아니라 나이 들면 생기는 거라고. 저도 잘 몰라서. 몰라서? 30년 동안 날 속인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너 내 통장 달라고 했지? 진명에 바꾸자고 했지? 내가 치매라서 판단력이 없다고 했지?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걱정? 내 재산이 걱정됐겠지. 나는 소리쳤다. 민수가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야? 민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뭘? 내 마누라가 나한테 거짓말한 거. 내가 치매도 아닌데 치매라고 속인 거. 민수는 수진이를 쳐다봤다. 수진아, 이게 무슨 소리야? 오빠, 저는. 너도 똑같아. 나는 민수를 향해 소리쳤다. 30년 동안 너희한테 얼마를 줬는데, 내 결혼할 때, 애들 낳을 때, 학원비, 수술비, 대학 등록금, 내가 번 돈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너희한테 줬잖아. 엄마, 나는 3평짜리 방에서 자고 혼자 밥 먹고 폐지 주어서 생활비 됐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내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뺏으려고.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 미안하다고? 30년을 속이고 미안하다고? 나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났다. 나는 너희한테 뭐였니? 수진이가 다가왔다. 어머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집도 넓혀야 하고. 그래서 날 속였어? 저희도 살아야 했어요. 수진이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다. 30년 동안 어머니 모시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구들은 다 자기 집 사는데 저는 시어머니 모시느라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내 재산을 뺏으려고 했어? 빼는 게 아니라 제 몫을 받는 거예요. 30년 동안 어머니 모셨으면 당연히 권리가 있죠. 나는 수진이를 쳐다봤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너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구나. 어머니, 산후조리원, 학원, 차, 집 다 내 돈으로 한 거잖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마지막까지 가져가려고. 수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일어섰다. 당장 나가. 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여기 저희 집인데요. 내 집? 이 집은 내 남편이 목숨 걸고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등기는 민수 오빠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것도 내가 꼬드긴 거잖아.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나 변호사한테 들었어. 이 집 원래 4명이었는데 등기를 민수 이름으로 바꾼 건 무효래. 내가 동의한 게 아니라 내가 속여서 한 거니까. 수진이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리고 내가 나한테 받은 돈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대. 30년 동안 받은 거 계산하면 최소 2억은 넘는데. 어머니, 그건 법적으로 내가 피해자래. 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을 가로챈 거라고. 민수가 끼어들었다. 엄마, 우리 대화로 풀자. 법까지 갈 필요 없잖아. 대화? 30년 동안 나한테 한 게 대화야?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나간다. 당장. 어머니, 안 나가면 경찰 불러. 수진이는 입술을 떨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30년을 같이 산 사이인데? 30년? 그래, 30년 동안 너희한테 이용만 당했지. 어머니도 우리한테 밥 먹고 잘 곳 있었잖아요. 3평짜리 방에서, 창문도 없는 곳에서. 나는 수진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너희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빵. 그것도 혼자 먹으라고 했잖아. 방. 창고를 방이라고 줬잖아. 그래도 저희가 모셨잖아요. 모셨다고? 내가 너희 밥하고 애 키우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돈까지 다 됐는데? 수진이는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제 와서?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준호 지은이도 있는데. 너희가 알아서 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나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다. 옷가지 몇 벌과 통장. 민수가 따라 들어왔다. 엄마, 진짜 이러실 거야? 민수야. 나는 아들을 쳐다봤다. 너 언제부터 나를 버린 거야? 엄마, 나는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혼자 너 키웠어. 대학까지 보냈어. 그런데 너는 언제부터 내 마누라 편만 들었니? 엄마, 나도 중간에서 힘들었어. 힘들었어? 나는 웃었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나는 너 때문에 평생을 살았어. 내 아버지 없이도 너만은 잘 키우겠다고. 그런데 너는 나한테 뭘 해줬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젠 안다. 너희끼리 잘 살아. 나는 짐을 들고 나왔다. 수진이가 막아섰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빌게요. 비는 건 법원에서 해. 나는 수진이를 밀치고 현관문을 열었다. 어머니. 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2023년 10월 나는 복지관 관계자의 도움으로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원룸 오피스텔이었다. 작았지만 창문이 있었다. 햇빛이 들어왔다. 변호사와 상담을 계속했다. 할머니, 집 등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할머니가 원래 소유주였고 며느리의 기망에 의해 명의가 변경됐으니까요. 그럼 집을 다시 내 이름으로 할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그리고 지난 30년간 며느리에게 준 돈도 증거만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증거요? 통장 거래 내역, 영수증, 증인 등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송을 시작했다. 진명의 환원 청구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민수가 찾아왔다. 엄마, 제발 소송 취하해줘. 왜? 우리 완전히 망해. 이렇게 되면 준호 지은이 대학도 못 보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엄마, 나 내 아들이잖아. 아들? 너는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니? 민수는 울먹였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되는 줄 알아? 엄마, 그래도 나 엄마 아들이야. 제발. 아들이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문을 닫았다. 2024년 봄. 재판은 6개월이 걸렸다. 결과는 내 승소였다. 집은 다시 내 명의로 돌아왔다. 수진이가 30년간 받아간 돈 중 증명 가능한 금액 1억 8천만 원을 돌려받았다. 민수네 가족은 집에서 나갔다. 월세 빌라로 이사했다고 들었다. 나는 그 집에 다시 들어갔다. 30년 만에 안방을 썼다. 창문이 컸다. 햇빛이 가득 들어왔다. 하지만 집은 너무 넓었다. 혼자 살기엔. 가끔 민수가 문자를 보냈다. 엄마, 잘 지내세요?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준호와 지은이도 한두 번 찾아왔다. 할머니,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요. 그래. 할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내 엄마한테 받아라. 아이들은 울며 돌아갔다. 2024년 여름. 어느 날 수진이가 찾아왔다. 어머니.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민수 오빠는 우울증으로 회사도 그만뒀어요. 그래서 어머니, 제발 좀 도와주세요. 준호 지은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너희가 나 생각했을 때 도와주지. 어머니. 수진이는 문 앞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2024년 가을. 김할머니와 차를 마시다가 우연히 민수 이야기가 나왔다. 박 언니 들었어요? 언니 아들이 요즘 많이 힘들다던데.
우울증 약 먹는다던데. 그래도 아들인데 한번 만나보시지 그래요. 만나서 뭐해? 그래도 피부치잖아요. 나는 창밖을 봤다. 낙엽이 지고 있었다. 밤에 혼자 누워있으면 가끔 생각이 났다. 준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작은 손으로 내 손가락을 꼭 쥐던 모습. 지은이가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하지만 그건 옛날 일이었다. 지금 그들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돈이 필요했을 뿐. 2025년 1월. 명절이 다가왔다. 설날이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준호와 지은이었다. 할머니, 설날이잖아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나는 문을 열었다. 아이들은 많이 컸다. 준호는 어느새 28, 지은이는 25이었다. 들어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할머니, 송편 만들어 왔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지은이가 봉지를 내밀었다. 그래, 고맙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할머니, 저희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는지. 저희는 할머니가 우리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신 줄 몰랐어요. 이제 와서 그걸 안다고 뭐가 달라지니. 할머니, 저희 잘못이에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저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밤마다 우유 데워주신 거 기억나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상 받았을 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잖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 엄마는 요즘 정신과 치료받고 있어요. 할머니한테 한 일 때문에 매일 우세요. 그래. 아빠도 회사 그만두고 집에만 계세요. 준호 오빠 학비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내고 있어요. 지은이가 말했다. 할머니, 저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할머니한테 용서 구하고 싶어 하는데 할머니는 만나주시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는 건 자기들 마음이 편하려고 하는 거야. 나는 차갑게 말했다. 30년 동안 나를 이용하고 속이고 내 인생을 빼앗아 놓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줄 아니? 준호와 지은이는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 가족이었으면 처음부터 그러지 말았어야지. 나는 일어섰다. 이제 가거라. 명절 인사는 받았으니까. 할머니, 가라고 했어. 아이들은 울먹이며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됐다. 송편 봉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하나를 집어먹었다. 달았다. 지은이가 만들었다던 송편은 속이 꽉 차 있었다. 예전 같았으면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줬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2025년 봄, 나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었다. 박 선생님, 고맙습니다. 덕분에 도움 많이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도 할 일이 생겨서 좋아요. 바쁘게 지내니 외로움이 덜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옛날 생각이 나서 힘들었는데 복지관에 나오면 그나마 나았다. 어느 날 복지관 관장이 나를 불렀다. 박 선생님, 제안이 하나 있어요. 네. 여기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많잖아요. 그분들이 박 선생님처럼 자녀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요? 박 선생님이 그분들 상담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경험담도 나누시고. 나는 망설였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처럼 용기 내신 분이 드물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자식한테 평생 이용당하면서도 참고 사세요.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될 거예요. 나는 결국 수락했다.
첫 상담은 75살 이 할머니였다. 선생님, 저도 며느리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세요? 며느리가 제 연금을 가져가요. 매달 80만 원 받는데 다 가져가요. 생활비라면서. 그럼 할머니는 뭘로 사세요? 아들이 한 달에 10만 원 줘요. 그걸로 필요한 거 사라고. 그건 너무하네요. 근데 선생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저 말고는 없거든요. 제가 아들 버리면 아들은 어떻게 살아요? 이 할머니는 울었다. 아들이 불쌍해요. 며느리가 나쁜 건 알지만 그래도 아들 생각하면. 나는 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인생도 소중해요. 제 인생은 이미 다 살았어요. 이제 아들 인생이 중요하죠. 아니에요. 할머니 인생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이 할머니를 보면서 예전의 내 모습이 보였다. 자식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했던 그때의 나. 과연 내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민수를 완전히 끊어버린 것이 2025년 여름. 어느 날 아침 현관 앞에 편지가 놓여 있었다. 민수의 글씨였다. 엄마, 그동안 편지를 몇 번이나 쓰고 지웠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한 일은 평생 가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요. 엄마가 나를 위해 희생한 30년, 아니 40년을 나는 하루아침에 배신했으니까요. 수진이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어요. 매일 엄마한테 빌고 싶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울어요. 나도 회사를 그만뒀어요. 매일 엄마 생각만 나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엄마가 3평짜리 방에서 주무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밥을 먹으면 엄마가 부엌 구석에서 혼자 드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나는 나쁜 자식이에요. 엄마가 날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면서도 마누라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아파서 수술하실 때도, 폐지 주우실 때도 나는 모른 척했어요.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30년을 참고 살 건가요? 아니면 더 일찍 벗어났을까요?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시면 다음 사연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채널이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